페트라의 얼굴 마담 알카즈네에서 출발해서 고대 도시로 갑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페트라는 보통 알카즈네 정도인데 사실 알카즈네는 일부에 불과하죠. 협곡을 지나 알카즈네를 지나 지금 가는 길을 통과해야 도시 같은 도시가 열립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무덤으로 봐요. 네, 무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가리켜 이제 파사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지붕처럼, 예, 저기도 지붕처럼, 예, 그래서 이제 파사드 무덤, 예, 그렇게 되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저기 보시면은 계단처럼 딱딱딱딱 올라있는, 예,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알카즈네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리스의 어떤 건축 양식, 로마의 건축 양식, 이집트의 건축 양식,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섞여 있어요. 짬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저런 문양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었다? 우리 계단식 갔었잖아요. 계단식 피라미드, 임호텝. 그 임호텝이 어느 지역 출신일 것이다? 바벨론. 예, 바벨론 쪽으로 가게 되면 저러한 건축 양식의 문양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예,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바벨론 쪽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들어가면 그냥 뻥 뚫려 있을 뿐이에요. 파사드의 거리 Street of Facades가 나왔습니다. 알카즈네를 지나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 양옆에 들어선 40여 개의 나바테아식 암벽 무덤군입니다. 이곳은 왕실 무덤군보다 규모는 작지만 나바테아 중산층이나 하급 관리들의 묘역으로 추정됩니다. 크로스텝, 크로스텝스, 파사드 상단에 보이는 계단 모양의 장식입니다. 이는 아시리아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상징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닫힌 구조 암벽의 높낮이에 따라 무덤들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가문의 위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플한 입구 왕실 무덤처럼 화려한 기둥 장식보다는 직사각형의 단순한 입구 형식이 주를 이룹니다. 이 길은 페트라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주요 간선도로였습니다. 이곳에 무덤을 배치한 것은 죽은 자를 기리는 동시에 가문의 위세를 외부인과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노출하려는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구멍들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재래를 준비하거나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죽은 자와 산자의 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나바테아 특유의 묘제 문화를 보여줍니다. 내부에 들어가니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페트라의 경우 베두인 부족들이 수세기 동안 무덤 내부에서 거주하거나 가축을 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기 이전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이후에도 이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상업활동이 일부 묵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바테아 왕국은 멸망 후 그 계보가 끊겼습니다. 현재 거주민들과 유적의 주인공 사이에 직접적인 혈연적 정신적 유대감이 한국의 왕릉전주 이씨 등 종친의 존재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에 대한 저항감이 낮습니다. 경주의 황리단길이나 고분군 주변의 카페들을 보면 활용이 활발해 보이지만 정작 유적 내부에 카페가 들어서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원형 보존이라는 법적 원칙이 활용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적지 카페는 현지 주민들의 생계형 영업이 많지만 한국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적 수익 창출을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나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문화유산 활용에 보수적인 것은 역사적 연속성과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페트라 같은 곳은 유적의 물리적 파괴보다는 주민의 생계와 관광객의 편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더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창경궁 야간 개장이나 종묘 재래악 공연처럼 체험형 활용은 늘고 있지만 묘실 내부를 카페로 개조하는 식의 파격적인 시도는 한국의 정서상 상당 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겠어? 이것도 원래 이렇게 쌓인 거 아니야? 여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없었어. 근데 흙이 쌓인 거야 지금. 이거 층이가 쌓였잖아. 여기 바위잖아. 바위 앞에 흔히 쌓여 있잖아. 다르구나. 이럴 가능성이 없거든. 이거는 흙이 쌓인 거야 나중에 들어와서. 여기도 흙이 쌓였네. 여기 사람들이 분명히 응, 여기 사람들 똥 쌌어. 냄새가 많이 나네. 기념품 판매장과 화장실이 있네요. 주변은 계속 무덤들이 이어집니다. 도시의 외곽으로 무덤들이 있는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한양의 외곽이었던 은평 지역에 수천 기의 무덤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지요. 지금 보시는 나바테아 원형극장 The Nabatean Theater은 파사드의 거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나타나는 거대한 유적으로 페트라 내에서도 건축적 고고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식 극장은 돌을 쌓아 올리는 메이선리 방식이지만 이 극장은 거대한 사암산 자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아 내려가며 조성했습니다. 객석, 케이바과 오케스트라 공간 모두 생암반을 조각하여 만들었으며 이는 나바테아인들의 암석 가공 기술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9년, 기원 후 40년경 아레타스 4세 통치기에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약 3,000석, 4,000석 규모였으나 서기 106년 로마가 페트라를 점령한 이후 약 8,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되었습니다. 무대 뒷벽 스케나은 로마 스타일로 화려하게 지어졌으며 흰색 베리석 등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소실되고 기단부 등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서기 363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극장의 상당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골짜기 하단에 위치해 있어 홍수로 인한 퇴적물과 사암 특유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객석의 세밀한 형체도 많이 마모된 상태입니다. 이 극장이 있는 자리는 원래 나바테아인들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극장을 깎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무덤들을 깎아내거나 파괴했습니다. 극장 뒷벽 상단에 보이는 동굴 같은 구멍들은 원래 무덤이었던 흔적들입니다. 조상의 묘역을 깎아 극장을 만든 행위는 당시 나바테아 사회가 점차 그리스 로마의 공연 문화를 수용하면서 도시의 기능적 중심을 재편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보신 카페가 된 무덤처럼 고대에도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간이 필요에 따라 삶의 공간으로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 저렇게 문같이 생기고 저런 걸 다 만들었다고? 어, 생긴 게 아니고? 어. 다 무덤이에요. 아니면 거주지. 인도에 가면 저런 거 많아요. 저런 데서 사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이니까. 지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 가보드려? 엎을 수도 있지. 이거 정신이가 진짜 화장실? 왔다고. 발전소 타고 가니까 이런 데 있거든요. 어? 어.
여긴 진짜 제대로 된 도시다. 많이 사네. 사람들, 그지? 근데 다 사람 사는 데. 군대 진지처럼 생겼네. 벙커처럼. 이거 하고. 궁전의 물처럼 생겼다 해서 궁전 무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저 위에 항아리 이렇게 우리 알카드에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 무덤. 예. 그리고 이제 요쪽 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제 이렇게 문양이 뭐 실크처럼 돼 있다 해가지고 실크 무덤. 그러니까 이름을 오늘날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한 5만, 6만. 예, 사막 한가운데 기원전에 뭐 바닷가가 아니고 강가가 아니고 이런 사막 한가운데 5만, 6만, 200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특이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뭐 전쟁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복당하고 파괴가 됐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다? 어제 그 보셨죠?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이렇게 이 유적은 림페엄입니다. 12도로 컬러네이드 스트리트가 시작되는 지점, 와디 무사와 와디 알마타아 계곡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기 100-200년경에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페트라를 직접 지배하기 시작한 로마령 아라비아 속주 시기와 일치합니다. 인프물과 자연의 정령에게 바쳐진 셈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식수 공급원을 넘어 도시의 풍요로움을 과시하는 장식적 공공분수였습니다. 반원형의 거대한 파사드와 코린트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상부에는 물을 뿜어내는 정교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분수 앞에는 큰 수조가 있어 도시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정교한 수로 시스템이 이곳까지 연결되어 도시 중심부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안내판의 복원도와 달리 거대한 파사드나 조각상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기초부와 일부 기둥 파편만 확인됩니다. 페트라의 화려한 파사드. 알카즈네 등가, 주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ним파에움은 당시 페트라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화려한 공공복지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트라의 거대한 규모의 무덤, 파사드들이 즐비한 반면 정작 수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주거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건축 재료의 내구성 차이와 지형적 특성, 그리고 발굴 우선순위라는 현실적인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페트라뿐만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등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고대 도시 유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4, 5세계를 영원한 것으로 여겨 거대한 천연 사암 절벽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안반굴착, 락컷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구조 자체가 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풍화에 매우 강해 현재까지도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집들은 다듬은 돌이나 진흙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식, 메이서너리,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독립 구조물들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붕괴되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의 영향. 서기 363년과 551년에 발생한 대지진은 페트라의 조적식 건물들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안반을 깎아 만든 극장이나 무덤들은 버텨냈지만 서 있는 상태로 지어진 가옥들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수와 매몰. 페트라는 와디와디 지형에 위치해 있어 겨울철 급작스러운 홍수가 잦습니다. 무너진 가옥의 잔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홍수로 밀려내려온 흙과 모래에 묻혀 언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걷는 길 아래에 당시의 거주층이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각적 압도감. 초기 발굴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대형 파사드 알카즈네, 왕실 무덤군 등에 집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태가 불분명한 주거지터는 발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유적의 재활용 후대 거주민들이나 베두인들이 기존 가옥에 잘 다듬어진 돌들을 빼내어 자신들의 거처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 섭재 탈취, 스톤 러빙 현상도 주거지 소멸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본래 유목민 출신으로 정착 초기에는 견고한 석조 가옥보다는 텐트나 가벼운 구조물을 선호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후에도 부유층을 제외한 상당수 인구는 여전히 이동이 쉬운 형태의 거주 방식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흔적은 고고학적으로 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산 자체를 깎아 만든 무덤은 시간을 이겨냈고 돌을 쌓아 만든 집들은 중력과 재해를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와 요르단 정부가 진행하는 발굴 조사를 통해 열주도로 주변의 민가터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무덤군만큼의 원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